5월 13일 토요일에 시험을 친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가 잘 쳤을지 참 기대되고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얻으셨길 바라고 오늘부터는 이제 여교재입니다. 한국사 에듀윌 검정고시를 이제 할 거거든요. 이 책을 여러분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시험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한국사 내용을 많이 교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많이 아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 이번에 5월 23일에 시험 안 치고 난 몇 월 달에 몇 월 달에 시험 칠 거야 해서 조금 살살살 드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살살살 드는 친구는 이제 실전이다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가도록 합시다. 자, 1번 1단원은 동트는 우리 역사라고 합니다. 동트는 우리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라는 거는요, 우리 사회의 시간적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 하나는 선사시대, 하나는 역사시대 라고 합니다. 자, 선자는요, 먼저 선자입니다. 선사, 이 사는요 역사사자인데요, 역사시대 전이라는 시대입니다. 이 선사와 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선과 역을 나누는 기준은요, 글자의 유무입니다. 글자가 있으면 역사시대라고, 글자가 없으면은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선사시대랑 역사시대랑 우리 시대에서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자, 100분율 100% 만점으로 하면은 99%가 선사시대고 역사시대는 1%밖에 안 됩니다. 의외죠? 그런데 이 짧은 1%의 역사시대를 우리는 반대로 99%를 배우고 있고, 실제 선사시대는 글자가 없으니까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99%짜리나 되는 이 선사시대를 저희는 1%밖에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시대에 관해서 배우고 선사시대에 관해서 배울 건데, 오늘 배울 거는 바로 선사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의 구자는요, 옛구자입니다. 옛구자이고, 신석기의 신은요, 새신자입니다. 석은요, 둘 다 돌, 석자. 저희 아버지, 제가 임씨고 아버지 성함이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임석머식인데 아버지 성함이 이렇게, 네. 아버지 성함이 임석할 때 임석도 머식이 개인정보라서 뒤에는 아버지 성함 못 말하지만 가운데 글자 석자, 아버지 돌석자를 쓰셔요. 그래서 돌로, 기는요 그릇 기자예요. 왜 그릇 기자인가 하는데, 그릇은 지금의 도구란 뜻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바로 돌로 만든 도구를 썼던 시대가 바로 석기 시대고,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또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봐야겠어요,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구석기 시대 하면은요, 여기 보세요. 책 20페이지에 보시면요,
그죠? 20페이지 보시면 7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그죠? 70만 년 전이면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이죠. 이 70만 년 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먹도끼, 뗀석기, 그죠? 뗀석기를 썼다 했어요. 뗀석기라고 하면요. 돌로 탁탁 깨뜨려가지고 날카롭고 좀 뭐라고 할까요? 날카롭고 엉성한 도구를 만든 거예요. 날카롭지만 엉성한 도구예요. 그런데 뗀석기의 예시가 바로 여기 있는 주먹도끼인 거예요. 날카롭죠? 날카롭고 깨뜨려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생활 모습을 보시면요. 도구를 만들어서 합니다. 주먹도끼 도구죠? 주먹도끼 도구예요. 그 다음에 불을 사용했대요. 불. 자, 여러분 형광펜 치셔야 돼요. 불.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썼는지 신석기 시대부터 불을 썼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불은요 구석기 시대부터 썼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은 구석기 시대 전의 사람들은 그냥 날것으로 먹었어요. 날것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생충에 감염이 돼서 배탈이 나게 되고 그러면 수명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불에 고기를 익혀 먹었네요. 그러면 기생충이 사라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그죠? 그래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효과도 얻은 것입니다. 불의 사용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 사용했죠. 그죠? 불을 사용했고 언어를 구사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를 구사한 것과 문자를 쓴 거랑은 여러분 다른 개념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언어는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고, 문자는요, 요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하고 문자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를 쓴 게 구석기 시대고, 불을 쓴 게 구석기 시대고, 도구를 처음 만들어 쓴 게 바로 구석기 시대란 거예요, 여러분.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요, 경제 생활을 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채집과 사냥, 이동 생활. 자, 여러분, 왜 이동 생활을 했을까요? 구석기 시대에는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어요. 왜냐? 자, 여러분, 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한 게 언제죠? 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한 게? 그렇죠. 신석기입니다. 신석기에 농사를 처음 지으면, 자, 여러분, 이때는 벼농사가 아니었죠? 벼농사가 아니고 잡곡을 지었는데, 잡곡이 농사를 지으면은, 그죠,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잡곡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이렇게 다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 근처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석기 시대에는 이게 아니었고 뭐라 했죠? 수렵과 채집을 했대요. 수렵은 뭐죠? 사냥이에요. 채집은 뭐예요?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열매를 따서 이렇게 영양원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열매를 먹는 건데 이 지역에 뭐 멧돼지 같은 게 있고 뭐 소가 있고 이때 이런 동물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냥 동물이라고 할게요. 자, 짐승은 이렇게 짐승 서식지가 있는데 그죠? 짐승 서식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사과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짐승을 다 잡아먹어버렸고 이 사과를 다 따먹어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돼요. 여기로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서 생활의 기반을 닦아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죠? 이해돼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생활 기반이 제대로 정착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떠돌이 생활이에요. 떠돌이 생활. 그러면 떠돌이 생활 하려면 집 필요 없죠? 집 필요 없으니까 동굴, 동굴 같은 거 아니면은 막집.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막집이에요. 뭐냐? 이동식 가옥이에요. 그냥 막 짓고 막 사는 거예요. 곧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굴, 막집 이런 데서 살았어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떠돌이 생활을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동굴, 막집,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이해가 됩니까? 그냥 맨 땅에선 잘 수가 없죠. 추위와 비바람이 심하니까, 그죠? 아, 그리고 비바람, 여러분 그때 국어 시간에서 얘기했죠. 비바람이 불다 하면 안 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다 해야 된다는 거. 주술관계 고음, 그죠? 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비바람과 추위를 피해서 동굴, 막지,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는 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이 왜 어려워하냐면 그냥 외우려고 해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외우지 마세요. 왜 역사가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지를 인과관계를 따져보세요. 인과관계. 저는요, 역사라는 과목을 이렇게 얘기해요. 인과관계에 살을 붙여가는 게. 인과관계에 살을 붙여가는 게임이에요, 역사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찾으세요, 역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가지고, 왜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을까 하는 질문을 보시면, 그죠? 고려 권문세족이 아주 그냥 횡포가 심했고,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뭘 잘 몰랐고, 그죠? 권문세족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또 원나라가 물러가니까 명나라가 또 어째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공부를 한 게 바로 역사라는 과목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꼭 원인과 결과, 구석기 시대뿐만 아니고 모든 역사 과목은 반드시 결과와 원인을 따져서 공부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구석기 후기의 변화 봅시다, 여러분. 자, 봅시다. 자연 환경과 도구가 변화를 했대요.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작고 빠른 짐승이 등장. 이 빙하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비름 빙기, 무슨 빙기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세계지리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비름 빙기, 무슨 빙기 참 기억이 많이. 제가 수능에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쳤는데 조금 기억이 날락말락해요. 비름 빙기가 최후 빙기였고, 하여튼 빙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큰 동물들은 몸에 지방이 많나요? 저처럼. 저도 지금 좀 살이 좀 쪘죠, 제가. 그죠? 저처럼 살이 좀 찐 사람은 아무래도 추위를 조금 덜 느껴요. 피하 지방이 많아서.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동물은 그래도 추위를 덜 타는 편인데, 토끼나 조그마한 동물들은 추위를 잘 타요. 그래서 여우나 토끼가 털이 아주 북술북술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따뜻해지니까 작고 빠른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됐다. 적혀있어요? 이것도 다 원인 결과 따져서요. 그냥 자연환경이 빙하기가 지나가고 빠른 짐승이 작고 빠른 짐승이 등장했구나 라고만 외우시면 되고요. 빙하기가 와서 따뜻해져서, 그죠? because 라고 하라고요. 아시겠어요? 따뜻해지니까 작고 빠른 짐승들이 이렇게 날뛰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생활상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고요. 그죠? 작고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뭘 발명했다? 활은 구석기 시대에 나왔어요. 근데 후기. 아시겠어요? 이렇게 쏘아서 원거리, 총처럼, 그렇죠? 활을 쏘아서 작고 빠른 짐승을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구석기 시대에 넘어갑니다. 자, 신석기 시대라고 돼 있네요. 신석기 시대는요,
기원전 8000년경부터래요. 기원전 8000년경부터라면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봅시다. 자, 우리 예수 알죠? 여러분 중에 개신교를 믿는 사람 있을 거예요. 예수, 지저스라고 하죠. J가 아니다.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데요. 엄마 지저스 하고 이렇게 감탄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예자를 쓰는데 왜 J를 쓸까요? 영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영어에서만 J를 갖다가 지읒자로 발음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요렇게 발음 기호로 요렇게 표시하거든요. J에서 이렇게 발음하는 지읒자로 발음하는 사람은 영어밖에 없고요. 이 예수란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히브리어냐? 예수가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마구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히브리어 이 옛날 예루살렘 에 살던 유태인들이 쓰던 말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그리고 이거를 표기를 하다 보니까 지저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J가 된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해요. 하여튼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게 몇 년도였죠? 예수가 태어난 해를 그냥 예수원년이라고 해요. 예수원년, 다른 말로는 서기원년. 자, 그러면요. 요 이후에 태어난 걸 뭐랄까요? 서기가 무슨 뜻이에요? 서력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역법의 시초가 바로 예수원년 서력기원의 원년이에요. 서력기원 1년, 2년부터 1년인가 2년인가부터 지금 우리는 몇 년도에 살고 있죠? 그렇죠. 2020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은 예수가 태어난 해로부터 정확히 2020년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예수 전에는 뭐랄까요? BC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BC는요, before Christian이에요. 크리스찬이 뭐죠? 기독교, 개신교, 크리스찬이 개신교, 기독교예요. 크리스천이 탄생하기 전이다. 이거 그리고 AD라고 해요. 기원 후에요. 이거는 다른 나라 말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어느 나라 말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또 예수 탄생 이후를 나타내는 다른 말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AD 2020년에 살고 있고 예수 전에 태어난 거 바로 그죠? 기원전 8000년이라니까 정확히 8000년이래요. 마이너스 8000이죠. 그죠? 왜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자, 공자께서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가 BC 551년에 태어났어요. 551년에 태어나서 그리고 BC 493년인가? 그죠? 551에서 72 빼면은 479년이네. 그죠? 공자께서 7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479년이 되죠. 그죠? 기원전. 그래서 공자 탄생은 551년에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79년에 죽었으니까 공자께서는 바로 예수가 태어나기 551년 전에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공자가 예수보다 한참 윗세대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551년이나 더 전에 태어났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수학해 봅시다. 마이너스 8000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2020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20이 더 큰 수죠? 2020이 더 큰 수고 여기서 마이너스 8000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합치면 뭐죠 되죠? 플러스 되죠? 그러니까 만 20년.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원전 8000년에 처음 신석기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8000 하면은 그죠? 무려 만 20년 전에 사람들이 간 거예요. 아주 오래됐죠, 그죠?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공자께서 551년, 기원전 551년 태어나셨으니까 공자보다도 더 훨씬 전의 사람이죠, 그죠? 이해되세요? 약 7500년쯤 되죠, 그죠? 7500, 7400쯤 되죠. 그래서 힘드네요. 그래서 기원전 8000년이니까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10,000년 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죠? 자, 그럼 도구 볼게요. 간석기라고 돼 있어요. 땡석기는 뭐라 했죠? 깨뜨려서 하는 거예요. 깨뜨려서 하는 건데 간석기는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훨씬 더 정교하고 원하는 데 쓰기 좋겠죠. 갈아서 만드니까. 그래서 사냥은 뭘로 했다? 돌도끼와 돌화살촉. 화살을 처음 만든 게 구석기 후기라 했죠. 그래서 화살 계속 썼어요. 농사는 돌갱이, 돌보습, 돌낫, 그리고 갈돌과 갈판이라 되어 있는데요. 괭이는 밭을 가는 데 쓰는 거예요. 돌보습은요, 밭을 또 뭐라 해야 되죠? 하여튼 보습도 밭을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홈이나 괭이도 밭을 만드는 데 쓰는 거고. 하여튼 김소월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제목이 정확하진 않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보습대일 땅이 필요하대요. 보습대일 땅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 김소월 시인이 일제강점기 사람이죠. 그래서 고통받는 민족들을 우리 민중을 보면서 우리 보습대일 땅, 우리 농사 지을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본인들이 지을 땅 말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습이란 것도 밭 가는 데 쓰는 거고요. 낫은 뭐죠? 낫 요렇게 생긴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낫 이런 거 낫으로 그죠? 낫 있고 그 다음에 갈돌과 갈판이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신석기 농사를 신석기 지었죠? 그러면 곡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갈아야겠죠? 갈돌에다가 놓고 갈판에다가 올려놓고 갈돌로 슥슥슥슥슥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인과관계에 살을 붙여가야 되죠? 자 구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지었어요. 아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지었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아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분명히 곡식을 어떻게든 먹어야 되겠고 곡식을 먹으려면 그 곡식을 갈아야겠네. 그래서 갈돌과 갈판이 생긴 거고요. 여기 여러분 사진 보세요. 사진하고 보시면 토기 보시면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곡식을 저장하는 방법도 알게 된 거예요. 갈돌과 갈판을 이렇게 갈아서 곡식을 이 빗살무늬 토기는 근데 왜 밑에가 뾰족할까요? 밑에가 뾰족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뾰족하냐? 밑에가 뾰족한데 자 구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짓지를 못해서 떠돌아다녔죠. 근데 신석기 시대는 떠돌아다닐 수 없고 떠돌아다니지 않고 잘 정착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움집을 지었어요. 움집을 지어서 땅을 이렇게 파고 이 위에다 기둥을 세우고 이 위에다가 볏짚으로 씌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땅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 속에다가 곡식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뾰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곡식 그릇을 묻어 놓기 위해서 뾰족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왜 뾰족해요? 땅에 묻어서 쓰기 위해서. 왜 땅에 어떻게 묻었어요? 움집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왜 움집이라는 게 지어졌죠? 왜냐?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됐으니까 어디 자리 잡고 살 때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왜 자리 잡고 살게 됐어요?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because, so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한국사는. 아시겠어요? 자, 움집이에요, 움집. 움집을 지었고요. 그리고 원시적 수공업도 있죠, 여러분. 뼈바늘과 가락바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대요. 바늘. 짐승을 잡으면 그 뼈를 이용해서 바늘로 만들고 이렇게 삭삭삭삭삭 기워서 옷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여전히 채집과 사냥, 고기잡이를 주로 했고 농경과 병행한 거예요. 농경과 병행.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해서 스스로 식량을 생산, 탄화된 조피, 수수 등이 발견. 그래서 농사 지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해안이나 강가의 움집의 거죠. 선생님, 왜 하필 움집을 왜 해안이나 강가에 지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무조건 농사만 지었어요? 이때? 아니죠. 수렵 생활, 채집 생활을 병행을 했어요. 그러면 뭘 잡으려면 뭐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물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물이 가까이 있어야 식수원도 챙기고 좀 마셔야 되니까. 요 마실 거를 챙겨야 되고, 마실 거를 챙기고, 그죠? 물고기 잡아 물려고. 물고기 잡아 물어야 되니까 바다랑 바다랑 뭐 있지? 강가 주변에 바로 이거를 움집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유를 말씀하세요. 까닭과 원인을 엮어서 한국사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은 움집터는 원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이다. 반지하 형태로 중앙에 취사 난방. 그죠? 반지하 형태. 요렇게 반지하 형태였다고요. 여기에서 취사와 조리를 했다고요. 뭘 묻어서? 빗살무늬 토기를 탁 묻어서.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아이고야, 머리 아프다. 자, 주거생활, 움집 꼭 기억하세요. 움집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움집 한국사 시험에 자주 나와요. 움집을 무조건 기억하세요. 움집. 털을 돋아서 만들었다고. 움집을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움집이 강가나 해안에 만들어졌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강가나 해안에 만들어졌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 유적지, 서울 암사동 유적지,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 강원 양양 오산리 유적, 부산 동삼동 유적, 김해 수가리 유적, 평양 남경 유적 돼 있죠. 강가나 바닷가. 자, 봅시다. 서울 암사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이요. 요렇게 대충 원형을 그려볼게요. 여기 가운데 중구 있고요. 여기에 종로구가 있고 여기에 은평구가 있고 여기에 도봉구가 있고 여기에 노원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의정부고요. 의정부는 경기도의 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관악구고 여기가 강서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대문 동대문 그 다음에 남대문 관악구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용산구 중구 여기 용산구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초구 있고 힘들어. 그 다음에 송파구 있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가 강남구고요. 강남구 그러면 전부 파란색이었네. 자, 그죠? 용산구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왜냐?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이 용산구에서는 빨간당이 나왔죠. 그죠? 자, 관악구. 그 다음에 여기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광진구. 광진구는 파란색이다. 광진구 있고. 자, 보시면요, 여러분. 서울시 주요 명문대학이 여기 있어요. 관악구에 서울대학교가 있고, 여기 서대문 이쪽에 연세대학교가 있고, 여기 동대문에 외대랑 시립대랑 경희대가 있고요. 이쪽에 건국대가 있어요. 건국대가 이쪽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종로구 여기에 성균관대학교가 있고, 한양대학교가 또 여기 있어요. 동대문 이쪽. 아니다. 한양대는 성동구에 있으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성동구가 여기 있고요. 한양대가 여기 있어요. 한양대 여기 있고. 하여튼 간에 여러분도 이제 대학을 가셔야 되니까 서울권 대학에 대한 이런 로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산구 이쪽 있고, 산양대가 이 성동구에 있고, 한양대 저 가봤어요. 서울대학교도 가봤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가 대충 이쪽에 있어요. 안암동이니까. 여기가 성북구거든요. 성북구에 고려대가 있고, 안암동에 성북구 고려대가 있고, 하여튼 광진, 송파, 요 서쪽이 바로 요렇게 여러분 한강이 흐르죠, 그죠? 한강이 흘러요, 여러분. 한강이 흐르니까 한강이 흘러서 여러분 보였을려나 모르겠다. 한강이 흐르니까 물을 구하기 쉽죠. 수자원을 구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여기에 암사동 유적지가 있어요. 암사동 유적지. 그래서 여기 있어요. 한강이 흐르니까. 그래서 암사동 유적 있고, 다른 데는 제가 여기 보시면 제주도 바다 있죠. 양양이 바닷가 있어요. 동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삼동 유적대 있는데, 부산이 요렇게 있죠. 여기가 영도구예요. 영도구는 바다에 접혀 있어요. 삼면이. 그렇기 때문에 영도구 동삼동에도 유적이 있는 거예요. 부산 동삼동 유적이 영도구에 있기 때문에. 영도구 동삼동이에요. 그 다음에 김해 수가리 유적이라 되어 있는데, 김해는 여기 있죠. 여기가 김해죠. 여기 뭐가 흘러요? 낙동강이 흘러요.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물에 인접해 있죠. 그죠? 수자원 구해야 되니까. 평양 남경 유적대 있는데, 평양 중심에는요 뭐가 흐를까요? 평양은요 중심에 대동강이 흘러요.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어쩌고 하는 그런 시가 있죠. 뭐 있죠? 고려가요. 서경별곡. 서경별곡 꼭 공부하세요. 서경이 지금의 평양이거든요. 평양인 서경에서 헤어지는 노래라고요. 별 헤어지는 노래. 아시겠어요?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을 하고는 그런 고려가요였거든요. 그래서 대동강이 평양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강가에 인접해 있고, 김해는 낙동강이 있고, 동삼동 영도구는 바닷가에 있고. 다 보이죠? 공통점이.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2차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저희가 지금 대표적 유적지까지 했어요, 지금.
다시 한 말하면 김해든 영도구 동삼동이든 이 모든 곳이 또 암사동까지 이게 전부 다 강가나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먹기 쉽고 수자원을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했다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음집을 거기다 지은 이유가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쉽게 말해서. 자, 그럼 볼게요. 자, 사회생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외우기가. 부족사회, 평등사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 시족은 혈연을 기반으로 족외혼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급자족의 폐쇄적 경제 독립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석기 시대에는 정착 생활이 아니고 떠돌이 생활이었던 거예요. 떠돌이 생활이었으면 그냥 별 무리 없이 그냥 이 무리애가 그냥 우 가서 우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뭐죠? 정착 생활이죠. 자, 정착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벼농사 안 지었죠? 벼농사는 안 지었는데 이렇게 밭이 있죠? 밭이 있으면은 이 밭 근처에 집을 짓고 실제로 이런 모양은 아니에요. 그냥 상징성이에요. 그냥 지집이라는. 그 다음에 요렇게 강이 흐르고 이 강에서 뭐 잡아먹죠? 물고기 잡아먹고 이제 물고기 잡아먹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집이 있고 또 여기에 또 같은 그 비슷한 또 집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요런 가족 형태가 이루어졌다고요. 이 가족이 이렇게 커져서 바로 뭐가 됐다?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죠. 사회생활 혈연을 기반으로 했다고요. 혈연을 기반으로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을 해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혈연 관계를 이뤘다고요. 그러면 또 다른 가문이 있겠죠. 가문에서 또 다른 혈연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자기 시족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걸 바로 뭐라다? 족외혼이라 한다고요. 결의 족자의 바깥의자예요. 그래서 족외혼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정착생활하죠. 정착생활하면은 가족이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이 또 구성을 해서 자손을 낳고 다른 집의 자손들이 또 자손 낳아요. 그럼 또 족외혼을 할 거고 이 족외혼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혼맥을 통해서 일종의 하나의 부족이 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급자족의 폐쇄적 경제 독립체. 공동체끼리 움직였다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왜 족외혼을 했을까요? 선생님 왜 족외혼을 안 하고 족내혼을 안 하고 왜 족외혼만 했나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 맥락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과학적 맥락에서 얘기해야 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족내혼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종 내혼을 피하게 된 게 바로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능에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근친혼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근친혼을 피하게 돼 있었어요. 사실은. 선생님 그러면 왜 신라시대랑 고려시대에는 그렇게 종 내혼을 많이 했나요? 물으시네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그건 역사적 맥락에서 대답을 해야 돼요. 고려와 신라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죠.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신분끼리만 결혼을 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친족과 혼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고려 제17대 인종이 자기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의 딸, 그러니까 이모와 결혼을 했다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는. 그리고 고려 광종, 제4대 고려 광종은 아내가 대모광후 황보씨였는데 황보씨가 바로 광종의 이봉 여동생이었어요. 그렇게 종내혼을 많이 했는데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근친혼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왜냐?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유전인자가 있고 어떤 유전인자가 없어요. 자, 네모가 아버지고 네모가 그 남자고 동그라미가 여자예요. 요렇게 하면은 또 아들을 낳겠죠. 그죠? 근데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유전 이 병이에요. 병유전자가 아들한테도 물려줘요. 자, 그런데 다른 근친 중에 또 이런 그거를 갖고 있으면 요렇게 하면은 이 사이의 아이는 이 병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냥 이 병을 갖고 태어나버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열성 유전자가 결합해서 유전병이 생기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족 내혼을 피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항상 대부분 이렇게 아이가 있으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족 내혼을 주로 했다고. 그리고 그 족 내혼을 안 하고 족 외혼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했다고. 그리고 그 혼맥이 바로 그게 됐다고. 뭐라 해야 되노? 경제 독립체, 공동체 부족이 되었다고. 자, 그러면요. 이 구성원은 평등사회가 돼야겠죠, 당연히. 선생님, 왜 청동기 시대는 그 불평등사회였는데 왜 신석기 시대는 평등사회였어요? 신석기 시대는 농사를 짓기는 지었지만 그렇게 농사가 많진 않았어요, 농사량이. 그러니까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지었는데, 자, 신청동기 시대 가니까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량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많이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노비로 삼을 거고. 그러면 신분제가 생기고 그 신분제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석기 시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된 거예요. 뭐다? 일종의 경제 독립체만 된 거예요. 신분제도가 확립되지는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역사는 뭐다? 인과관계에 살을 붙여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하고 끊임없이 why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야 역사가 왜 이렇게 전개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원시신앙의 발생. 자, 원시사상.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있는데 애니미즘은 뭘까요? 애니미즘은 태양, 구름, 아니면 저런 돌, 요런 모든 어떤 만물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요런 불을 숭배하기도 하고, 저 태양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늘을 숭배하기도 하고, 구름을 숭배하기도 하고, 비를 숭배하기도 하고. 왜냐? 농사를 지었죠?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비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애니미즘, 자연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이게 바로 애니미즘이에요. 그럼 토테미즘은 뭐죠? 동식물. 자, 뭐 있죠? 자, 호랑이와 곰이 인간이 되고 싶어요 해서
환웅한테 갔죠. 근데 호랑이는 도망치고 곰만 여자가 됐죠. 이게 그냥 순 구라일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그 환웅이 통합하지 못하고 곰을 숭배하는 부족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당군왕검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동식물을 숭배한 게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알아야 돼요, 이거. 그러면 샤머니즘은 뭐죠? 이렇게 막 이상한 막 춤추면서 막 그렇게 막 굿하고 한 거 알죠? 이렇게 막 재단 차려놓고 불상 있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직업이 참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만년 전부터. 아주 오래된 직업이죠. 그죠? 자, 이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할까요? 청동기 시대. 오늘은 청동기 시대까지만 할게요. 철기 시대 할 수 있으면 하고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 아시겠어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몇천 년 전? 4000년 전. 4000년 전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뭘까요? 볼까요? 청동기, 석기, 농기구. 이게요. 청동기는요, 여러분, 물러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찔러도 쉽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청동기를 무기로 쓰기는,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무기로 쓰기는 어려웠어요, 사실은. 가끔 무기를 청동검 해서 무기를 비파형 동검 이런 식으로 무기로 쓴 적도 있는데 대체로 여러분 청동의 원료가 뭘까요? 청동의 원료는요, 주석이에요. 주석은 엄청 귀한 금속이에요. 매장량이 별로 안 돼요. 철보다 주석이 훨씬 적은데 왜 선생님 왜 철보다 훨씬 적은 주석이 먼저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주석은요 녹는 점이 낮아요. 약 900도인가 1000도씨 정도면 녹아요.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철의 녹는 점은 몇 도일까요? 철의 녹는 점은 1500도씨예요. 섭씨 1500도나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그 불을 그렇게 뜨겁게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철이 분명히 청동보다 더 값싸고 귀한데도 불구하고 철기가 늦게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가공하기가 어려웠거든. 근데 청동은 가공하기가 쉬웠고, 근데 대신에 매장량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제사장들, 군장들만 이렇게 신분 과시용으로 쓸 수 있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의식용 도구, 그리고 농기구는 여전히 석기를 썼어요. 자, 여러분, 반달, 돌칼 필기하세요. 반달, 돌칼로 농사를 지었어요. 여기에다가 반달, 돌칼 무조건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달, 돌칼은 청동기가 아니고 어디였지? 신석기였나 철기였나 헷갈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반달, 돌칼은 무조건 청동기 시대인 거 꼭 필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농사도구는 여전히 석기로 만들어서. 자, 여러분, 시험 봅시다. 1번,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고인돌 뭐죠? 청동기. 명도전은 뭐다? 철기. 자, 이쪽 봅시다. 몇 쪽이고? 22페이지에 명도전 그림 나와있죠? 이거 얼마 전에 기출에 나왔었죠, 명도전. 명도전은 철기시대. 명도전 철기시대 기억하시고, 신석기시대 비파형 동검 아니죠. 청동기죠. 농경과 목축의 시작. 아시겠어요? 왜? 사냥기술이 발달하니까 산채로 잡아와서 키웠다가 암컷과 수컷을 짝짓기 시켜서 키우고 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게 바로 목축이 되었다. 아이고야, 사냥감이 너무 많아졌네. 이러면
이걸 잡아가지고 산채로 잡아서 키우고 해서 대대손손 자기들 먹을 식량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농경과 목축 꼭 기억하세요. 봅시다. 토기. 이때 토기를 아직도 썼어요. 토기는요,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었다고. 무늬가 없었고, 미송리형 토기 또는 미송리식 토기 돼있는데, 여러분, 신석기 시대든 청동기 시대든 선사 시대는 무조건 그림하고 연관지어 공부하세요.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빗살 무늬 토기 하면은 밑에가 뾰족하고 빗살 무늬가 사사사사 그려져 있는 거. 미송리식 토기 하면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불룩불룩한 그 토기. 미송리식 토기가 고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무덤은 고인돌 돌널 무덤. 고인돌이 보통 요렇게 세우죠. 아주 커요. 돌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무나 일 못해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이 고인돌을 갖다가 이렇게 옮길 만한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인돌은 바로 권력자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아시겠어요? 고인돌이 왜 고인돌이 군장의 상징인지. 일반인들은 고인돌을 만들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권력자만 저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보시죠. 군장의 등장, 정복전쟁, 하늘의 제사주관, 선민사상, 고인돌. 선민사상이 뭐예요? 선민사상은요, 선택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니네랑 달라. 나는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랑은 다른 사람이야 하고 한 그런 사상이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선민사상 기억하시고 군장들이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다. 자, 그리고 3번 봅시다. 벼농사가 시작이 됐다네요. 밭농사가 중심을 이루었는데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 시작. 배산임수 지역. 여러분, 왜 배산임수가 옛날부터 명당으로 꼽혔을까요? 배산임수는요, 자, 필기 알 거니까 지금은 좀 잘 보세요. 등배자예요. 등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다. 옛날 그 취락들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어요. 강이든 바다든. 그래서 물고기 잡아먹기 쉽고 뒤에서 산나물 캐먹기 쉽고 그죠? 땔감도 하기 쉽고 그래서 배산임수가 유리했던 거예요. 배산임수가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명당 지역이었어요. 산간 구릉지에서 집단적 취락 생활을 했다. 아시겠어요? 벼농사. 그리고 벼농사 꼭 기억하세요. 벼농사 필기해 두시고. 그리고 움집의 변화. 움집이요, 바뀌었어요. 옛날에 신석기 시대 움집은 땅을 팠죠, 이렇게.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땅을 파고, 요렇게 기둥을 세우고. 근데, 이렇게 지하로 안 하고, 이제는 그냥 요렇게 세웠다고. 지상화했다고. 이해되세요? 지상화했다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고인돌을 만들었다. 그리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겼다. 아시겠어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차이가 생겼어요. 게다가 정복전쟁도 활발해졌죠. 그러면은 이긴 사람 그리고 곡식 많이 가진 사람이 뭐 할까요? 그거 하겠죠. 못 가진 자고 진 사람을 노비로 삼아요. 그게 바로 계급화가 됐고, 선생님 그러면 이 계급자들은 어떻게 했죠? 죽어서 고인돌에 묻혔고, 그리고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청동제의 무기, 사회규모 확대, 국가 출현. 그래서 이 국가가 출현한 게 바로 고조선, 당군왕검이 바로 그 이 시대의 최고 권력의 군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당군왕검 이렇게 했고, 아시겠어요?
철기 시대 기원전 5세기경 철기 문화가 전래되기 시작했다. 자, 기원전 5세기경에 철기 문화가 전래됐다. 그러면 뭐죠? 철기 사용. 철은 훨씬 흔했어요. 가공하기가 어려웠지 철은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철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철은 또 청독처럼 귀하지 않고 흔하니까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됐어요? 무기 가지고 있으면 정복전쟁이 더 활발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철제 무기와 농기구, 그리고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청동기를 제작하던 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푸집을 가지고 철기도 만들었고, 그리고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중국 화폐.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화폐를 썼어요. 옛날부터 쓴 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에 화폐가 출토된 이유가 중국 화폐가 출토된 이유가 뭐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했기 때문이겠죠? 네,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붓 출토. 붓. 선생님, 붓이 출토됐다는 거는 문자 생활을 영위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답이에요. 문자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사시대는 청동기 시대까지로 보고 주로 철기 시대를 이제 역사시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가 쓰였기 때문에. 문자가 쓰였기 때문에 철기 시대를 본격적인 역사시대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토기. 아직도 토기는 썼네요. 검은 간토기, 덧띠토기, 널무덤, 동무덤. 동무덤은 뭐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항아리 같은 거. 항아리 같은 거에 시체를 넣어서 매장을 했다고요. 아시겠어요?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제 15분 좀 남았으니까 복습만 할게요. 제가 필기 안 하고 있지만 제가 필기하라고 하는 거는 꼭 필기하셔야 돼요. 뗀석기 썼죠? 뼈도구 썼죠? 이 뭐예요? 구석기 시대. 여러분, 구석기 시대는 다시 한번 뗀석기. 뗀석기는 뭐다? 엉성하게 떼어서 만든 거다.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주먹도끼 이런 거 썼고,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채집과 사냥을 했는데, 여기 있던 나무가 열매가 다 따먹고 없어졌어. 그럼 이제 옮겨야겠죠. 여기 있던 짐승들 무리가 많은데 이제 이게 없어졌어. 그러면 옮겨야겠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못하고 이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굴이나 막 지은 집에 살았다. 그런데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갈아서 만들어서 좀 더 정교해졌고, 돌화살총, 화살은 구석기 시대 후기부터 썼고, 머리야. 빗살무늬 토기, 식량 저장, 곡식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뼈반을 가락바퀴 옷 기억하시고, 그리고 농경과 목축 꼭 기억하시고, 해안이나 움집은 무조건 해안이나 강가에 지었다. 뭐죠? 서울 암사동은 한강에 있고, 제주도는 바다에 있고, 양양은 동해에 있고, 동삼동 영도구 유적은 어디? 바닷가에 있고, 김해 수가리 유적은 어디? 낙동강에 있고, 평양 남경 유적은 대동강에 있고, 다 강가나 바닷가에 있다고. 그래서 움집은 이렇게 짓고 지하에 땅을 파서 여기에서 화덕을 만들었다. 아시겠어요? 자, 사회생활 족외혼 기억하세요. 꼭 족외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가문의 개념은 발달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 가문과 가문 간의 결합을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어떤 군장 같은 건 없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함께 자급자족해서 폐쇄적 경제 독립체를 이뤘다. 각 부족마다. 그리고 뭐다? 애니미즘은 뭐다? 태양, 구름, 비, 돌 이런 거 모든 자연물에 깃들어 있는 정령을 믿는 거. 애니미즘은 동식물을 믿는 거. 샤머니즘은 하고 이렇게 막 춤추고 하는 사람들, 막 그 무당들 그런 사람들. 아시겠어요? 샤머니즘, 무당.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동검. 동검도 그냥 동검이 아니고 비파용 동검이랑 뭐다? 반달 돌칼. 반달 돌칼 꼭 기억하세요. 반달 돌칼은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 돌인데 선생님 반달 돌칼 돌인데 왜 석기 시대 안 하고 청동기 시대 했어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그거야 누구야? 그거는 청동기 시대의 청동은 워낙 귀해서 군장들만 썼고 일반 서민들은 아직도 돌을 많이 썼단다 라고 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민문이 토기,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꼭 기억하세요. 벼농사 시작. 신석기 시대까지는 잡곡농사를 지었는데 청동기 시대부터 본격적인 벼농사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농산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계급 차이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 계급 차이에서 승자가 바로 군장이고 군장을 땅에 매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인돌을 만들었다. 그리고 철기 문화. 철기는 세형 동검. 세형 동검 꼭 기억하세요. 세형 동검, 그 다음에 거푸집. 아시겠어요? 세형 동검 꼭 기억하세요. 청동기, 철기에. 철기 세형.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형 동검은요, 청동인데, 이 세형 동검이 나온 시기는 철기 시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 문화가 계속 발달을 했다고. 세형 동검. 동검이라고, 브론즈라고. 브론즈, 실버, 골드 알죠, 여러분? 실버가 은이고, 골드가 금인데, 브론즈가 청동, 동메달. 동검, 한국식 세형 동검은 철기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분명히 철기 시대의 유물이라 했는데 왜 이건 청동기예요? 하는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청동기가 철기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 유물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중국 화폐. 그리고 붓이 출토되었다. 동무덤이 나왔다. 이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역사 이걸 검정고시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과관계 위주로 공부해야겠다. 공부시켜야겠다. 인과관계 위주로 꼭 공부를 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인과관계 계속 몇 번 얘기했죠. 엄청 얘기했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공부를 하세요. 역사 공부. 아시겠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이제 안녕.